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HBM 이어 그래픽 D램도 큰 싸움 조짐, 삼성, SK, GDDR7 양산 전훈. HBM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차세대 그래픽용 D램인 GDDR7 연내 양산을 예고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GDDR은 노트북, 게임기 등 디바이스용 그래픽카드에 주요 사용되는 D램으로 연말부터 엔비디아, AMD 등 주요 고객사 확보를 위한 3사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류세 감면 추가 연장 대신 인하율 20%대로 낮춘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 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9월까지 최대 3개월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제유가가 점진적으로 하향 추세라는 점과 세수 결손을 감안해 현재 25에서 37%인 인하율을 20%대 초중반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께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 유류비 부담 가중을 우려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해왔습니다. 알리 테무 인기에 항공주 날아오를까? 하반기 우호적 업황. 올해 들어 실적 개선에도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던 항공 관련 종목이 올 하반기 반등의 기지개를 켜리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항공업계 비수기인 2분기를 큰 부침 없이 넘기면서입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물동량 증가와 컨테이너 운임 상승 등에 따라 항공 화물 시황이 호조를 띨 것이라는 전망도 항공 종목의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중국 장벽에 막혔던 화장품, 게임주의 엇갈린 운명.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본격화한 한한령으로 부진을 겪어왔던 화장품주와 게임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바람을 타고 미국, 유럽 등 대체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주가가 상승세입니다. 반면 게임 업계는 참신한 신작이 부족한 상황에서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과 같은 정부 조사까지 겹치면서 주가 반등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9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동반 상승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투톱이 시세를 좀 내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CPI랑 FOMC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긴 했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내마녀의 날입니다. 수급의 변동성에 반드시 좀 유의를 하셔야겠다라는 부분 체크해드리고요. 계속해서 개장 전 이슈와 종목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고박사 인베스트먼트 고민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개장 전에 체크해볼 이슈와 종목들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글로벌 증시는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5월달 소비자 지수 CPI 발표 이후에 예상치가 좀 하회되는 모습으로 좀 발표가 됐는데 2달 연속 하회를 했습니다. 특히나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증시는 갭상승으로 좀 출발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을 계속 이어가다가 금리가 동결 발표 이후에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목표 인플레인 2%를 달성하는 확신이 좀 들 때까지 금리 인하는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좀 했는데 그 와중에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특히나 이 AI 관련된 종목들이 미증시에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증시는 좀 뜨겁게 조금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오늘 좀 눈여겨봐야겠고요. 특히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소수 테마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AI와 관련된 종목들, 원전, K-뷰티, 화장품 등등 해서 이런 소수 테마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매매를 하실 때 이러한 지금 테마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지속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또 반대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세가 하방 추세를 그리다가
상방으로 전환하려는 그러한 종목을 공략을 하시면 좀 좋은 수익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거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섹터들을 좀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러한 종목들 또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K푸드와 관련된 종목 IG비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8일까지 필리핀, 호주, 멕시코 등에서 진행된 이 세일즈 로드쇼에서 B2B 수출 상담을 2,200만 불이 좀 나왔고요. 6년간 3,200만 불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좀 보도됐습니다. 아무래도 한류 열풍 이후에 그 미디어에 많은 노출이 좀 되다 보니까 이런 관심을 좀 받게 됐는데, 이 IG비전은 K푸드 중에서도 떡볶이에 대한 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100% 자회사인 EN 크리에이티브 냉동 떡볶이가 EN 크리에이티브가 냉동 떡볶이를 미국 등 35개국에 수출한다는 뉴스가 좀 나와주면서 IG비전이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슈를 좀 제외한다 하더라도 장부 가치가 6,900원이거든요. 현재 보유한 자산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좀 청산을 했을 때 현재 주가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IG비전 차트를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박스권을 좀 그려왔던 종목이에요. 10년 동안 박스권을 좀 그려왔던 구간인데, 이 박스권 하단이 2,300원대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박스권 하단을 좀 그려오다가 이 구간에서 어제 날짜로 대량 거래량이 좀 발생해주는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이 박스권 2,300원대를 지켜주는 이 강력한 지지 구간에서 어제 K푸드 이슈를 좀 받으면서 강력한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7,000원의 장부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7,000원까지로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와줄 수도 있는 종목이고, 이슈를 좀 타고 왔을 때 좀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종목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매수가는 시가 이하부터 2,600원 라인대까지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시가 이하부터 2,600원 라인대까지. 눌린다면 2,600원까지인데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K푸드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바로 시가 이하부터 매수를 하셔도 되겠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700원 라인대, 직전 저점 저항이 있는 3,700원 라인대, 손절가는 2,450원 라인을 좀 잡아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 빠르게 좀 수익 보신 분들 조금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또 이슈를 다루고 있는 K뷰티와 관련된 종목 에이블 CNC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이번 달 27일에 아마존에서 K뷰티 컨퍼런스를 좀 개최하겠다, 이런 이슈가 좀 나와주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이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좀 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이러한 자리를 좀 마련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국내보다는 해외 수출 비중이 약 59.2%, 약 60%로 해외 판매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은 회사다. 특히나 이 3년 사이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가 성장세가 매출액이 더 2배로 좀 뛰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세가 좀 유지되고,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전 세계 38개국에 약 4만여 개 매장 판매하는 매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기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2021년도까지만 해도 지속적인 또 적자를 유지하다가 22년도, 3년도, 4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단기 수익이 좀 증가하는 그런 적자에서 흑자 회사로 전환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단기 11,000원을 좀 잡아드리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시가 이하부터 9,000원 라인대까지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8,000원 라인을 좀 잡아드릴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종목, 이 종목 조금 에이블 CNC, 또 K뷰티와 관련된 IG비전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아이즈비전이었고요. 어제 K음식료 삼계탕 그리고 떡볶이까지 함께 인기를 좀 얻게 되면서 아이즈비전도 함께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이블 CNC였는데요. 아마존에서 6월 27일에 K뷰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라는 모멘텀 일정도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6월 13일 목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전 거래일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나란히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전 거래일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7번째 금리를 동결하면서 또 혼조세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영향을 받았을지 개장 분위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마찬가지로 상승불을 켜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32%, 코스닥은 1.02%, 1%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2764선에서 879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까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삐아부터 두산 로보틱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삐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삐아는 올해 5월에 화장품 잠정 수출 규모가 무려 7억 4천만 달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나 색조 화장품 수출 규모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면서 삐아가 색조 화장품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니까 함께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표 제품 리스트 벨벳 틴트는 1,100만 개 이상 판매를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전 거래일에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시노펙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시각처 품목 허가를 획득한 인공신장기용 혈액 여과기가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국내 5개 상급병원에서 환자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재료용 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41조 원 송전망 구축 사업, 이것은 이전에 전달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여당에서 전력망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전력 수요가 증감에 따라서 전력망을 대폭 강화하는 법인데 이 관련 종목으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주가가 굉장히 급등한 소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사 임원들이 주식을 대거로 매도했다는 소식에 전 거래일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별 흐름 먼저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1%대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강도 있게 코스피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1위 인기 종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살펴보면요. 파운드리 포럼이 지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신 초미세 공정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를 했는데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발전된 4나노 그리고 최신 2나노 기술을 공개를 했고요. 더불어서 삼성전자만 가능한 키워드가 하나 더 있죠. 턴키에 대해서도 앞으로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게 되면서 승부수를 좀 띄웠습니다. SK하이닉스와는 턴키 부분에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는 오늘도 강하게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체크를 좀 하고 넘어와서 다시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상무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CPI 그리고 FOMC 이렇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오늘도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수급의 변동성도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시장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할까요? 혹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네, 시장이 보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만 박스권 상단에 가까워졌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죠. 이 박스권 상단 좀 낮게 잡으면 2,700 뭐 한 5, 60포인트, 좀 높게 잡으면 2,800선 가까이 되는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2,700 한 80포인트 정도 박스권 굉장히 끝에 상단 정도라고 본다라면, 이 최근 들어서 그런 이 날들이 많았죠. 박스권 상단에 가까워지면 차익 실현 매물도 꽤 나왔고 다시 한번 좀 미끄러지는 경우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한 적극성보다는 여기에서는 조금 관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분명히 좋았습니다만 이 미국 시장에서 뭐 CPI가 예상치 하회했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채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구나 했는데 FOMC에서는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나왔죠. 시장은 뭐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분명히 긍정적인 쪽, 이 박스권 상단도 사실은 돌파를 하겠지만 이 돌파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지금 당장 놓고 본다라면 박스권 상단 돌파에 대해서는 지금 하느냐, 조금 더 이후에 하느냐, 이런 확인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굉장한 적극성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지,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박스권 상단을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을 돌파하게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요. 한미반도체랑 SK하이닉스는 오늘도 굉장히 강세 보이면서 움직입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어제 기준으로도 장중 1년 사이 봤을 때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만 5,3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라운드 피겨인 20만 원까지 갈 기세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기준으로 시총이 LG전자를 제치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동양철광은 지금 철관 쪽은 19.11%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1%대 약세를 보입니다. 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던 게 경북도에서 포항 영일만 항을 범위 자체를 2배 정도로 확장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코오롱 글로벌이 영일만항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상한가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오늘장 안에서는 관련주들이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삐아 화장품주도 오늘도 강세 보이면서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개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굿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최신 2나노 기술 턴키 서비스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상무님, 오늘 삼성전자가 1.7%대 강세 보이면서 그래도 좀 강도 있게 움직입니다. 다들 굿뉴스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 이 자리에서 AMD와의 협업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된다면 주가에 더 큰 트리거가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작년을 생각을 해보면 메모리에 대한 턴어라운드, 반도체 턴어라운드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 주가가 한번 올랐었죠. 금년에 좀 더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3월 중순부터 한 4월 중순 정도까지 8만 원 대에 돌파할 때 이때에는 엔비디아, HBM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떨어진 이유 살펴보면 HBM 좀 미뤄질 수 있다, 발열 나온다. 그러면서 HBM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좀 바뀌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이 HBM 삼성전자가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죠. 시기에 대한 문제이고 이게 좀 더 빨리 들어가느냐, 조금 더 늦게 들어가느냐의 차이인데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은 HBM이 조금 늦게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D램과 낸드에서의 그런 가격 반등이라든지 매출액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분명히 긍정적인 상황들이 있어서 좀 빠르게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HBM 그리고 AMD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쪽을 굉장히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조금만 더 길게 본다라면 분명히 지금 자리보다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더 짧게 해서 오늘 자리 또 놓고 본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음봉이 나옵니다. 이 음봉이 나오는 이유를 두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한 가지는 이제는 오늘 뉴스 나오는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시가총액 1위 종목과 2위 종목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이 박스권 상단에 지금 상당히 좀 가까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데 차익 실현 매물 내기 제일 편한 종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분명히 지금 자리보다도 조금 길게 봤을 때는 더 돌파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그리고 오늘만 봤을 때는 매물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파악해봤을 때는 음봉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가격대로 봤을 때도 박스권 상단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은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마 단위나 업종별로 봤을 때는요.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이 괜찮습니다. HBM 쪽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뉴로모픽이나 낸드 쪽도 오늘은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나 반도체 쪽에서 가장 강세를 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큰 손들이 담고 있는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보면 한미반도체가 1위고요. SK하이닉스가 2위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5위에 두산로보틱스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쪽으로 봤을 때는 이 사모펀드, 프랑스 쪽에 있는 사모펀드에서 이제 지분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제이시스 메디칼도 자리를 하고 있고 두산로보틱스가 3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상무님 일단 두산로보틱스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상위단에서 담고 있어서 한 가지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6월 내에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온 것을 확인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를 다시 한번 좀 봐도 되는 시점인지가 가장 궁금한데 일단 두산로보틱스만 봤을 때 어제 차트상으로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 윗꼬리가 길게 그려졌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매도 시그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봇주에 대한 시선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로봇주는 좀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호흡을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윗꼬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윗꼬리가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좀 나온다라는 상황인데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윗꼬리를 만들 만큼 저 물량을 사는 이 매수세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분명히 좀 매도 시그널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위에서 어제 종가보다 위에서 시작을 해서 음봉을 내고 있죠. 차트상으로 본다라면 이 단기적인 매도 물량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 매수한 게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많이 매수했고요. 윗골을 만든 게 개인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다. 수급적으로는 이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수급의 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이 길게 보면은 분명히 유망한 산업이고 두산 로보틱스 대장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 그리고 향후에 대한 방향성 이런 부분들은 이 충분히 좀 올라갈 만한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해 볼 만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매물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봇 쪽은 조금 더 시선을 길게 가져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에 한미반도체 있어서 요거 하나만 더 체크해 볼게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운드 피겨로 20만 원 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던 일처럼 흔들림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안에서도 17만 5,900원으로 계속해서 고점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문제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좀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외국인 순매수에 삼성전자는 자리하고 있지 않아서요. 네, 이게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바라보는 반도체의 최애 종목이 좀 다르죠.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기관 삼성전자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최애 종목을 고른다 그러면 외국인의 1번이 지금 SK하이닉스입니다. 사실은 외국인의 1번은 삼성전자였는데 HBM에 대해서 중요성이 사실은 이 디램 안에 이 부분 집합인 HBM이지만 HBM에 대한 중요도, 주가에 대한 영향력은 디램 전체를 HBM이 뛰어넘을 정도로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황이죠. 이 HBM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에 좀 더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삼성전자의 공급이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SK하이닉스의 주목도는 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1번은 SK하이닉스가 됐고 2번이 한미반도체가 됐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 여전히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가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영원히 지속이 될 가능성은 낮죠. 계속적으로 SK하이닉스에 좀 더 주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좀 더 수익률을 맞춰야 되고 그리고 ETF 펀드에 대한 자금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외국인들이 좀 더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시기를 살펴본다라면 HBM에 대한 삼성전자의 다른 업체로의 공급이 좀 더 확산이 될 때 그때가 타이밍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처럼의 수급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로의 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외국인의 최 종목으로 지금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가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까지 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반도체주 흐름 괜찮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무님,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기분 좋게 시장이 좀 출발을 합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오르면서 강도 있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수급도 봤을 때 코스피는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 쪽에서 좀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외인들이 코스피를 좀 집중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 시작한 지 한 1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뭐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 벌써 한 2,600억 이상대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도 한 700억대 넘게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후반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뭐 외국인들이 한미반도체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코스피가 강세를 좀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좀 반도체 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됐죠. 그래서 CPI가 이제 예상치보다 훨씬 둔한 이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증시는 사실 좀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나 횟수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 뭐 사실 2번 이상이면 훨씬 좋았겠지만 지금 한 번 정도로 지금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저는 국내 증시는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특히나 이제 주변국 일본이라든지 대만과 비교했을 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EPS, 주당 순이익에 대한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미 뭐 미국, 유럽, 대만은 계속해서 좀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021년과 비교를 해봐도 아직도 그 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뭐 IT라든지 반도체 여기서 지금 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개선될 때 이런 개선되는 폭이 다른 업종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실적에 대한 이익치도 추가 상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이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시장이 지금 올라가는 거는 그동안 이제 주도 업종이었던 반도체들이 오늘 좀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좀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HBM 관련해서는 뭐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좀 우위에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도 계속해서 뭐 HBM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하이닉스 쪽의 공급을 계속해서 받아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 쪽에 조건부를 또 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 앞으로 주가 회복은 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조금 눈여겨 보신다면은 뭐 하이닉스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삼성전자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또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뭐 금융보험주들 그리고 자동차주들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눌린다면은 이런 종목군들도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도체의 날처럼 오늘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삼성전자에 조금 더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그래도 오늘 2%대 가까운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포럼도 개최가 됐고 이 자리에서 이제 최신 2나노 기술 그리고 턴키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AMD 협업 이야기를 사실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기다리고 있잖아요. 만약에 살짝 언급이 좀 나오게 된다면 SK하이닉스보다 SK하이닉스 잘 갈 때 못 갔으니까 주가의 트리거가 되면서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공급도 중요하지만 이 AMD와의 협업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 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앞서 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파운드리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질수록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또 이제 호재가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뭐 디램 가격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지금 호황기에 좀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조적인 좀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하이닉스에 비하면 사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를 놓치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쪽에 좀 기대를 걸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정상 파운드리 포럼도 예정이 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좀 살펴봤고요. AMD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농심, DI,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 두산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농심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음식료주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농심도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오전장에 좀 강세였다가 고점을 갱신하고 좀 눌리고 있죠. 만약에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눌렸을 때 뭐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음식료 업종이 단순히 뭐 테마를 탄 게 아니고 구조적인 성장을 좀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음식료주들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내수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을 계속해서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출도 매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지만은 뭐 이런 분위기를 좀 이어가게 되면은 뭐 2분기, 3분기 실적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수출이 이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라면입니다. 물론 이제 라면 쪽에서는 삼양식품이 지금 대장주지만 이제 그 뒤를 잇는 게 농심이기 때문에 삼양식품을 놓치신 분들은 오히려 좀 대체 종목으로서 농심을 좀 주목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고점을 좀 갱신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55만 원대 이하에서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농심 같은 경우에 어제 기사 보면 신규 시설 투자하겠다 이런 시설 공시가 좀 있었거든요. 울산에 짓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신규 시설을 짓는다라는 건 긍정적인 뉴스로 봐야겠죠. 생산량이 늘어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우선은 이제 당연히 이제 캐파가 커지는 건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캐파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이제 판매량도 좀 따라와야겠지만 사실상 지금 이제 생산이 이제 계속해서 좀 생산량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분류센터도 좀 건립을 하겠다 이런 소식도 오늘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캐파가 늘어난다는 거 그만큼 이제 생산량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설에 대한 어떠한 투자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뭐 이런 일회성 비용은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과 같은 뭔가 판매량과 수출량이 좀 이어지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제 캐파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이런 소식들 때문에 오늘 이제 10%대 또 이상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에서도 말해주듯이 당연히 전 좀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항상 이제 좀 리스크 관리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항상 이제 좀 더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이슬이 전문가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점 좀 눌려 있을 때 분할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 첨단 소재, 에이징랜드, YC, DIT, 재룡산업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재룡산업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전력 설비 관련주들도 좀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AI로 관련해서 사실상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는 게 이제 하드웨어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이제 파생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 지금 최근에 이제 전력 설비에 대한 어떠한 그런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좀 같이 반도체와 함께 보셔야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뭐 AI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런 전력 수요는 좀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계속해서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이제 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여당에서 전력망 특별법까지 개시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결국에 이제 전력망 설비를 계속해서 좀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주가상에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전력 산업들이 이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들도 좀 뜨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재생에너지로만 좀 공급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막대한 양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좀 원자력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계속해서 이런 분위기 좀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최근에 이렇게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이제 뭐 실적 개선까지는 또 이제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도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우선은 관심 종목으로 두고 보시다가 추후에 한 7,500원 이하대로 좀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좀 분할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산업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안 그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잘 해결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그럼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공략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AI가 부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공략주는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화장품 수출이 당분간 호조세를 계속해서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화장품 종목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 거래일에는 9% 이상 강세를 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호 강도가 무려 95점이고요. 차트와 모멘텀 각각 90점, 실적이 95점으로 종합 점수 91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맥스의 흐름은 3.35% 강하게 상승하면서 17만 5,8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AI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미반도체입니다. WWDC에서 애플이 인텔리전스를 공개를 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기대감 속에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수혜를 입으면서 한미반도체 역시나 함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미반도체 전 거래일에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전 거래일은 9%가 넘어가는 또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점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신호 강도와 모멘텀이 각각 90점이고요. 실적이 무려 95점, 수급이 무려 95점으로 종합 점수 91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한미반도체 흐름은 2.19%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7만 7,7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AI 포착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략주는 OCI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생산에 필요한 특수 소재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 거래일에는 8%가 넘어가는 강세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90점이고요. 차트도 90점, 모멘텀이 80점, 실적과 수급이 또 85점으로 점수가 종합 점수 86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74% 조금 하락을 키우면서 10만 3천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세 가지 테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HBM, AI 소프트웨어, 뉴로모픽 반도체. 오늘 우리 이슬 전문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의 날입니다.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HBM 반도체 투톱 관련되어 있고 AI 소프트웨어, 우리 뉴로모픽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사고하는 뇌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반도체라고 알려져 있죠. 에이징랜드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이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반도체의 날을 맞이해서 전문가님 어떤 쪽 살펴볼까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좀 말씀을 안 드린 게 뭐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네, 소프트웨어 쪽 오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하드웨어 쪽이랑 좀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조금 눌리는 양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종목들이 이제 뭐 삼성, SDS,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인데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눌리면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AI 테마가 좀 하드웨어 쪽에 계속해서 좀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네, 좀 수급이 옮겨오는 이런 분위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하드웨어 쪽은 신규 관점에서 보면은 다소 좀 밸류 부담이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지금 이 소프트웨어 쪽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좀 밸류 부담이 덜하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1차적으로 기계 장비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제 AI 이제 산업을 좀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다음으로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도 굉장히 이 생성형 AI 쪽에 굉장히 많은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하드웨어 쪽이 가면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쪽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MS에서도 이제 신규 AI 모델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문서 작업 처리만 좀 가능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뭐 번역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탑재가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뿐만이 아니라 메타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기타 관련 기업들도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이제 언어 모델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대중화될 때까지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사실 AI 관련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수익하는 기업들은 좀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좀 종목 선별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AI 관련해서 매출 비중을 늘리고 있는지 또는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 때도 사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생겼다가 굉장히 좀 많이 사라졌었죠. 네, 이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좀 기업 선별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생성형 AI 쪽으로 지금 이제 매출액을 내고 있거나 매출액이 또 하반기부터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이제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SDS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더존비즈온까지 세 가지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생성형 AI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매출만 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제 중장기적인 좀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또 추가적으로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이 있죠.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AI 기술을 지금 가지고도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AI 관련해서 이제 스타트업 기업 쪽에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페인에 있는 뭐 AI 생체 인증 기업에도 지금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좀 매출만 나와준다면은 AI 관련주로서 추가적인 좀 우상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더존비즈온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 ERP 쪽에 AI 기능을 좀 탑재를 하면서 이제 상반기부터 출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상반기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매출 발생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은 이런 AI 좀 관련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기업 선별을 좀 중요시 여기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정리드리면 삼성 SDS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더존비즈온 이 세 가지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드웨어 쪽으로 시선이 좀 쏠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조금 눌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지 돈을 좀 잘 벌고 있는지 그걸 좀 잘 판단하셔서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증시 7, 8, 9에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함께 이동해보시죠. 오늘 이건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었는데요. 일단 중국에 있는 최대 태양광 업체 론지라는 곳에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 생산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어제 태양광 주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특히나 공급 과잉 부분에 있어서 해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저가로 공급을 해왔었던 태양광 패널 쪽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좀 크게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중 태양광 관련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하면 하나솔루션 있죠. 오늘 장에서는 HBM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오늘 잠시 쉬어갑니다. 1.3%의 약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OCI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패널 쪽이긴 합니다만 요즘 들어서는 2차 전지 쪽, 특히나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도 함께 신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대주전자재료가 최근 실리콘 음극재로 함께 주목을 좀 받은 바가 있는데 OCI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반해서는 주목도가 조금 낮은 편이었고요. OCI는 오늘장에서도 2.4% 정도로 잠시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8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CPI 그리고 FOMC 발표 이후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CPI는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FOMC 결과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금리는 동결됐지만 일단 올해 안에 하는 횟수가 1회 정도로 언급이 좀 되게 되면서 투심이 조금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성명서 내용을 봤을 때 지난 FOMC 성명서에서 이번 FOMC 성명서 차이가 하나 있다면 딱 한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요. 모디스트였습니다. 완만하게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서 1회라는 부분이 매파적이긴 했지만 모디스트라는 부분에서 덜 매파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최근 좀 오늘 코세스를 승부주로 꼽아주셨는데 일단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같이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제2의 제주 반도체로 올해 초에 관심을 좀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1.8%로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가로는 오늘 22,000원까지 열어주셨습니다. 다음 승부주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의 승무주 원격 의료 관련주 인성정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브란스 병원도 서울대병원에 이어서 휴진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원격 의료주가 급등을 했고요. 다만 시간 외에서는 급락을 했습니다. 앞서서 증시 8에서도 잠깐 이야기 나눠봤지만 어제 윗꼬리가 달리지 않고 꽉 찬 양봉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를 좀 체크해보면 좋았을 텐데 오늘은 반도체 쪽에 중심이 좀 쏠리다 보니 오늘 장에서는 3.6%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애플 WWDC 이후 하루 만에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부품주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도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이폰 16에 GPT-4.5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쪽도 함께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주들을 보자면 일단 삼성 SDS 있습니다. 오늘 장에 잠시 쉬어가면서 0.52% 하락하고 있는데요. 매출이 잘 나오는지 돈이 잘 찍히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우리 이슬이 전문가가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주 한 가지만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한글과 컴퓨터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하죠. 오늘 장에서는 1.1%로 쉬어가고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자체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FOMC보다 미 CPI 안도감 코스피 상승하면서 2,760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용의 이 종목에서는 아이즈비전 에이블CNC 살펴봤습니다. 에이블CNC는 6월 27일 아마존에서 K-뷰티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AI 소프트웨어 섹터를 살펴봤습니다. 삼성 SDS, 한글과 컴퓨터, 더존 비즈원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